자, 전국이신 종합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원정일 위원님하고 또 박 사장님하고 열심히 또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3월 말하고 4월 초하고 이렇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사실상 월말 경마 느낌이 좀 나죠? 네, 그렇죠. 예. 3월 달은 5주 경마가 펼쳐지면서 좀 길었던 그런 한 달이 아닌가 싶은데, 자, 3월 달 잘하셨던 분들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3월 달 혹시 잘못했던 분들은 또 마지막 주에서 일거에 역전할 수 있는 또 그런 결과를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자, 특별한 뭐 공지사항은 없어요. 오늘 뭐 마사회에서 잠깐 뭐 또 지랄을 떨었어요. 뭐 국가정보원 뭐 어쩌고 뭐 이상한 소리 가면서 출발표가 늦게 뜨네 저쩌네 하더니 정상으로 뜨면서 공지가 4시 11분에 떴는데 출마표가 그러니까 15분. 뭐 늦게 뜬다고 뭐 이렇게 공지 써놓더니 바로 떴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어쨌거나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3월 31일 토요전마 서울거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정복조 시즌4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 소장이 3경주하고 11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원정일이가 4경주 9경주고요. 임승진이가 6경주하고 10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경주 출발합니다. 자, 1000m입니다. 6등급 3세 마편성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자 9번 서핑 포인트가 발주가 조금 아쉬웠죠. 늦은 발주 이후에 쭉쭉 밀어주면서 따라가는 걸음이었는데, 뭐 능력마였다면 조금 늦발주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야 되는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좀 강하면 팔리더라도 좀 덜 봐야 되겠다라고 봤던 앤데, 레이스 자체가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없습니다. 상당히 좀 배당 자체가 높게 흘러갈 것 같은데 발주 연습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이어서 빠르게 3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놀다 나온 거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조결하고 나왔고 3월 19일 날은 또 정글비트라는 놈하고 병합을 하는데 상당히 좀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어요. 가지고 있는 능력 9번 서핑 포인트 다시 한번 기대치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말이 너무 좀 전만해요. 조금 작죠. 그리고 좀 발발이성이라서 세게 보면 좀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는데 뭐 탄력감 정도는 앞에 나가주면은 충분히 뭐 버틸 수 있는 뭐 근성 정도는 뭐 기대할 만하겠습니다. 박수. 뭐 체경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경주는 등치 좋은 마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나 싶은 맨 그런 애들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향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거의 없는 가운데 딱 한 마리가 데뷔전을 치르는데 그놈한테는 상당히 그 눈길이 많이 쏠립니다. 이번만 매직 로드예요. 활동적인 기대치도 그렇거니와 이제 모마가 매직 파티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굉장히 스피드가 뛰어났었던 아주 잘 뛰었던 마필이고, 나가기 전에는 또 추입으로 그 좋은 스피드를 후반으로 옮겨내는 모습까지 좀 보여줬는데 뭐 건강하게 길게 뛰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피를 물려받은 마필이기 때문에 체구는 작지만은 또 뛰면서 뭐 한 20-30kg까지는 더 불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격이 그렇게 작다라는 느낌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이동진이가 앞에 나가는 거는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요. 순간 스피드가 주행심사 그 한 장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뭐 1번이 나가든 아니면 뭐 4번 막 QTL로 뭐 이런 거 발발거리고 나가든 간에 가속 구간에서 그냥 아주 시원스럽게 제압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큰 마필이 2번입니다. 매직로드. 얘도 주행감사 때 발주가 좀 심하지 않았어요. 게이트 이탈 자체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대하시가 상당하더라라는 게 박 소장의 포인트였고, 또 혈통적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이는 말이다라는 게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2번, 9번. 제가 아까 9번만 서핑 포인트를 왜 원정일이랑 다시 한번 질문을 했었냐면 데뷔전 때 이게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 네, 집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하네 어쩌네 하더니 늦바라고 오버질 하니까 말이 팩 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레이스가 편안하게 좀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거고 아무튼 그런 조교 내용이 있었군요. 나머지 말 중에 저는 이제 열하나 흰별 지금 53조에서 5번마 안젤라하고 두 마리를 내보냈는데 안젤라는 전혀 뭐 변화가 없는 모습이고 열하나 흰별은 데뷔전 때 전혀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준비가 덜 된 가운데 나름대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또 한번 뛰어봤단 말이고 또 이광서가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말 칼을 갑니다. 준비 잘하고 나옵니다. 열하나 흰별을 저는 뛰었던 경험까지 플러스 알파 조건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고요. 1000m입니다. 5등급의 12마리입니다. 역시 원정을 듣습니다. 네. 자, 6번 야호 자이언트를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1000m고 단거리 선행형 애들이 몇 두가 좀 보이는데 뭐 구름 손짓해나 외곽으로 밀려 있는 열하나 거센 마풍, 열둘 한일 매직 요런 애들이 좀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좀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느낌으로 거리를 이번 경주 1000m로 좀 줄였습니다. 빅토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퐁당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상 이제 5세고 걸음 다 나온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세 보이지 않아요. 열하나 거센 마풍이 아마 현장에서 강하게 중심을 팔려줄 텐데 앞선이 좀 치열합니다. 뭐 따라가서도 저는 걸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거리를 줄여서 내려온 6번 야호 자이언트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박수장. 네, 꽤 좀 빡센 싸움을 겪고 섬착한 마필이 이제 두 마리가 눈에 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번 거센 완풍이죠. 요거는 그 타본 바그룬이나 마방에서나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산 5등급에서는 애지간한 편성이나 그런 상대들 만나면은 대가리 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갖고 있을 거예요. 충분히 최근 두 개 경주를 통해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첫 승이 조금 미뤄졌을 뿐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1000m의 외곽 게이트라는 거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은 무조건 들이댈 겁니다. 열하나 거센 마풍의 스피드를 좀 더 우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마리는 뭐예요? 7번마 달달이죠. 달달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주 빠른 선행마 또 이제 그 선행마가 그대로 그냥 이변 없이 꽂아버리는 그런 경주를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한별이만 아니면은 오히려 뭐 달달이를 조금 더 세게 보는 측면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6번, 7번, 11번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임승진이가 가장 좀 끌리는 말은 역시 열하나 거센 마풍이에요. 직전에 짱짱한 편성에서 3착인데 뭐 거의 2착 같은 3착 아니었습니까? 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우리 박수장이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스피드까지 갖춘 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열하나 거센 마풍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세게 보는 말이겠고 나머지 중에 여기가 지금 좀 노림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12번마 한일 매직을 제가 지난번에 인코스 조건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이 그 말 자체 특성이 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딱 둘러싸여 버리면은 뭐 우왕좌왕 돼버리면서 자기 기량을 못 보이는데 외곽으로 나왔을 때는 훨씬 더 나은 능력을 그동안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곽으로 나온 열둘 한일 매직은 배팅권으로 좀 격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1번마 서울볼트가 최근에 컨디션 난조를 보면서 졸전인데 임승진이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기가 있다고 봐요. 12번 뛰면서 지금 3번 왔는데 갖고 있는 기량에 비해 좀 성적이 안 나와주는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좀 노림수로 해서 이번 서울볼트까지를 관심권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정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원정일의 포인트 듣습니다. 네, 9번 해달래라는 애가 데뷔전 걸음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까 1경주 때 언급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좀 부러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글 비트하고 이제 한방미소 배당으로 들어왔던 경기에서 11번 달고 거의 뭐 바닥 완전히 그냥 깡 바닥에서 추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걸음을 보여줬던 애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모마가 달가내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42조 제가 소속돼 있었던 42조 마방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좀 살려보니까 좀 땅땅하고 스피드형의 모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순발력도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 반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9번 해달래 말씀드립니다. 저도 해달래예요. 42조 김명국 조교사 있을 때 달간에 아마 이게 2군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이 1군까지 갔어요. 1군까지 올라갔어요.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해가지고 추임마였잖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추임마였죠. 1군까지 말이 좀 쬐깐한 추임마. 작아가지고 땅땅해가지고 말이 좀 동글동글해가지고 앞에 단거리 때는 앞에 나갔었고 장거리 나가면서 이제 뒤에서 추입했던 말이죠. 저도 해달랍니다. 뭐 혈통적인 뭐 추억을 추억도 추억인데 데뷔전 때 저는 뭐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해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해달래 1300로 늘어난 거리가 더욱더 유리하겠다 해달래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를 이제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포인트, 스토리, 출사표는 뭔지 지금 바로 듣습니다. 네. 자, 3경주는 단순한 경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마 팬들 또 특히 우리 저희 정복조 방송 보시는 분들 뭐 같이 이제 적중하고 총알 좀 풀려서 토요일 기분 좋게 오전장을 좀 진행시켜 보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꼽았고요. 충만한 오픈을 하겠습니다. 3번마 플라잉 조이입니다. 이 플라잉 조이 자체는 최근 2개 경주에서 아주 차곡차곡 실전 경주력을 쌓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러니까 1월 13일 날 뛰었었던 모습도 상당히 좋았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나 결과 자체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죠. 그 3착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가능성과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고쳐져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이 또 직전 경주를 뛰기 전에 조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올려주려는 그런 노력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뛰었던 그 직전 경주 편성은 금비랑이라는 마필이 이제 너무 잘 뛰었습니다. 너무 잘 뛰었고 앞에 나간 놈도 또 끈기 있게 버텨주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걸음이 늘었어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3착에 그쳤던 겁니다. 그래서 3착만 2번 연달아 오니까 별거 아닌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발발이들이 몇 마리가 있기 때문에 보내놓고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힘 한 배가 되는 상황이에요. 무리만 하지 않고 차분하게 따라가서 직선주로에 아꼈던 걸음을 쏟아낸다면 이번 경주 첫 입상이 첫 승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번마 플라잉 조이를 놓고 때리는 충마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9번마 해달래 역시 데뷔전 때 걸음을 좀 남겼던 마필이에요.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늘어난 거리 속에서 딱 재고 올라가서 추입에 성공한다면 3구 마권이 또 이쁘게 꽂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역시 이제 1000m에서 보여준 추입하고 1300에서의 추입은 또 다른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3구 마권 외에 또 박 소장이 보고 있는 마필 한 마리를 더 추가해서 3 놓고 딱 2방으로 이번 3경주를 꼭 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포인트는 3번마 플라잉 조이였습니다. 플라잉 조이의 9번 해달래는 기본 본다. 근데 한 마리가 더 있는 그런 상황이다. 딱 3마리 압축으로 해서 3경주니까 3마리로 해서 또 박 소장이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한 느낌을 받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시원하게 한 방 때리고 도의정마 접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정주입니다. 1300 연합사 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또 우리 원정일현이 준비한 도의정마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잘만 키우면은 또 한 2단계 정도는 더 올라가지 싶다 평가되는 마필이 한 서너 마리가 출전하는데 그래서 더욱더 좀 접전 양상이고 재미있어 보이는 또 그만큼 또 먹을 것도 있어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원정일 위원님이 승부처로 고르신 것 같아요. 어쨌든 5번만 아스카이 태양 같은 경우는 이 1800m 지난번에 뛰었던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평가하기에는 일단 그렇게 좀 거리도 뭐 1700도 아니라 1800을 빡세게 도전하면서 좀 어설프게만 또 갖다 댔어도 조금
긴 거리에 뛰었던 그 효과가 다음번 약편성 만나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3척이 나왔어요. 3척이 나왔고 너무 잘 뛰어줬기 때문에 이번 1300m에서 박태종 기수가 아주 자신 있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저기도 직접 마무리를 잘해놨기 때문에 5번을 좀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이는 이번 사경주에서 좀 아나짜리 한 마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바로 열하나 메갈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자, 실전 4번을 뛰면서 4번 모두 진짜 혼합 4군의 최강마들하고만 뛰었습니다. 그리고 데뷔 초 2번은 제갈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또 최근에 2번은 불량주로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불량주로인데 왜 못 뛰냐? 근데 얘는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발통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량주로에서는 피해를 보는 그런 스타일의 말인데 그것 때문에 또 발바닥이 좀 안 좋아서 외부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는 정상 주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준비도 잘했고 또 사이즈가 분명히 있는 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하나 메갈리오스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토요일만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원의 이야기 출사표 지금 바로 듣습니다. 네. 자, 이번 사경주는 언급이 돼야 되는 놈 중에 하나가 나스카의 태양은 나왔고요. 안쪽에 3번 삼성 빅토리 정도. 그리고 뭐 최근에 좀 꾸준함을 좀 보여주고 있는 안쪽 1번 서울 엄지.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이 나왔었던 11번 메갈리오스. 그리고 뭐 인기를 어느 정도는 모으겠습니다. 4번 토스코 노바켓. 뭐 이런 애들이 일단은 현장에서 우왕좌왕 정말 중심 없이 팔려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애들이 지금 한 5마리 정도 되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들어갑니다. 지금 언급이 나온 애 중에 준비가 현저하게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준비가 덜덜한가 봤더니 다리가 좀 좋지가 못해요. 그러나 경주를 쓸 만큼은 되니까 출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조교를 보는 입장에서의 요 말, 인기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계속 길게 드리는 거예요. 조교 보는 입장에서 조교가 약해졌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조교가 약해졌다라는 내용을 딱 접해 들었을 때 인기마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혼전도가 있습니다. 인기마 하나만 딱 재놓으면 적중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충마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안 빠지는 충마 진짜 세게 보는 놈 하나가 있거든요. 자, 그 놈은 안 빠집니다. 믿고 오십시오. 자, 후차권에 몇 독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걔네들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안쪽 1번 서울엄지 3번 삼성 빅토리, 4번 토스코 노바켓, 5번 나스카의 태양, 뭐 외곽에 지금 배당으로 추천해 주셨던 열하나 메갈리오스도 가져가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자, 요런 애들 확실하게 안고 가면서 이 중에 한 마리 완전히 잘라내고 한 마리는 강력한 쌍복의 축으로 자신있게 공략할 수 있는 경주다. 자, 먹을만한 배당으로 원툴 승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기마 중에 하작거리를 안고 있는 말이 있다.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겠다. 이거 나머지 중에 노림수 말과 더불어서 한구라의 완성이 될 말까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정일이 형이 자신있게 준비한 토요일마 사경주 방송 메인입니다. 함께 하셔서 역시 시원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700에 6등급 모두 10마리입니다. 박수장입니다. 이거 뭐 1번, 5번이 깜빡이가 될 것 같은데요. 둘 다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 5번마 레이스 비터 같은 경우는 자꾸 늑발을 하는데 뭐 이번 경주는 늑발을 해도 별 표가 안 나요. 얘가 늑발했다고 해서 큰일 났다 싶을 만큼 얘가 취입하기 전에 레이스가 끝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번마 큐피드 스톰의 어정쩡한 선임마들 빼고 5번 레이스 비터가 올라오는 그림이 제일 유력해 보입니다. 1번 건드릴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K1
그리고 뭐 7번 큐피드 데이트. 큐피드 데이트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3번 K1은 이건 뭐 1700m 제가 볼 때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마필이라서 12월 달처럼 만약에 끌려가지고 1번을 죽이는 그런 역할 정도, 그런 고춧가루를 뿌려대면 모를까. 그 외에는 뭐 별로 변수가 없어 보입니다. 5번 레이스비터 이창내는 가장 안정감 있는 마필로 꼽아집니다. 원장님. 네, 뭐 저도 레이스비터가 이제 조교 강도를 좀 올려놨고 그랬던 것을 충분히 뭐 인정을 하는 부분에 있고, 저도 안쪽 5번 레이스비터를 좀 좋게 보는데 얘가 지금 제가 듣는 내용으로는 여기 뭐 내용의 왕이 계시긴 합니다만 이번 차마루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차마루의 조교를 보니까 얘는 조교가 항상 좋더라고요. 항상 좋은데 뭐 실전에서 뭐 보여준 게 워낙 없기 때문에 역시 뭐 현장에서도 덜덜하게 좀 팔려주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얘가 지금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레이스가 좀 셌습니다. 나름대로 좀 강한 편성에서 뭐 따라오다가 그냥 뭐 바닥에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1700m고 2번 잡았고 요 정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뭐 중위권까지는 붙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 센 편성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교를 항상 꾸준하게 잘하고 오는 애들은 그 숨겨져 있던 그 1%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겠다. 안쪽에 2번 차마루 말씀드립니다. 차마루 레이스비터. 여기가 지금 일단은 6등급에 좀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은 말들,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없는 말들만 모아놨다면은 완전 똥편성이다, 핫바리 편성이다라고 대놓고 그래버렸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 더 보여줄 능력이 있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급이 됐던 5번 레이스비터 역시도 박수장이 잘 지목을 해준 것 같고, 차마루 역시도 최근에 보여준 성적은 처참하지만 분명히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말들이고, 그래서 5번, 2번 설명들이 좀 귀에 와닿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1번마 큐피드 스톰은 저는 지난번에 너무 실망을 좀 했어요. 그 전에 2등인데 제가 고민을 때렸던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이 착이 정말 똥편성에서 쥐어짜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공백이 있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직전에 인기도대로 좀 인정을 하고 갔으나 역시 능력 자체가 그렇게 시원하게 있는 말이 아니라는 그런 결과를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1700 지금 이거 상당히 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세게 안 보는 말이다라고 이미 낙인을 찍어버렸단 말이고, 임승진이 여기서 좀 째리고 있는 말은요, 저 외곽에 있는 10번마 소우 워리어라는 말입니다. 실전 2번을 통해서 전혀 보여주지 않았죠. 근데 얘가요, 임승진이가 뭐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혈통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데뷔 전에 얘는 전형적으로 장거리 혈통인데 이거 뭐 짧은 거리 되겠느냐, 1000m 뭐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12월 달에 뛰는 거 보고 뭐야, 장거리 혈통인데 이거 개판이네? 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말 자체가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지금 15주 만에 나오는데 한 달 전부터 칼을 갈아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외산 2군말 자이언트 킬러하고 병합을 하는데 막강한 뚝심, 파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딱 나서 잠깐 잊어먹었던 말인데, 이게 전형적으로 장거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찼고 또 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1700을 겨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10번마 소우 워리어 필수 관심마로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700이고요. 5등급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원정인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이번 액톤 신화의 좀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애라서 지난 경주에 이제 바닥까지 완전히 밀렸다가 꾸역꾸역 올라오는 걸음을 지켜봤는데요. 거리가 늘면 좀 어떨까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었던 애입니다. 이번에 1700을 출전을 시키고 있고,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좋지 못한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이제 꾸준히 조금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53점 하방에서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직전 경주의 변화는 뭐 뚜렷한 변화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2번 액톤 신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 네, 11번 초록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방춘식 기수가 그래도 삶의 지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떻다는 말 중에서 거의 없는데 초록마는 또 지난번에 역시 2차까지 갖다 댔었고요. 글쎄요.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따라가는 마필 중에서는 초록마가 보여진 주력으로는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11 초록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초록마. 이번만 액톤 신화는 구조 지용훈 내에 있다가 53주로 넘어온 말이고, 또 연하나 초록마는 49조 동생내 지용철 내에 있던 말이 양쪽에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좋고요. 자, 이번 6경주를 이제 임승진이가 이제 방송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아나의 아나, 복병의 복병을 연결시키는 원텔 한 방짜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 배당으로는 한 기본 30배, 한 50배 이상이 넘어가는 원텔 주력마권이 아닌가 싶은데요. 경마장에 이제 1조부터 54조까지 많은 마방들이 있는데 말들이 많고 관리들 수가 많으면 승부 타이밍 같은 게 없죠. 그냥 막 갖다 조지고 상금 벌고 또 못 뛰면 내보내고 또 다른 말 돌면 되니까. 근데 이제 말들이 몇 마리 없는 집은요, 그 말들을 갖고 살림을 꾸려야 되니까 편성을 보고 한 번은 좀 쉬기도 하고, 또 편성을 보고 들이대서 상금을 또 먹기도 하고, 뭐 이러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제 말들이 몇 마리 없는 집들이 과연 이제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자, 이번 육경주에서 임승진이가 준비한 노림수 축마가 딱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레이팅이 꽉 차버려서 이번에는 승부가 없을 모양이다 라고 완전히 제꼈던 말인데요. 역시나 말 타는 거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바닥을 쳐놔버렸던 게 그 말의 직전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칼을 갈고 나섭니다. 준비 잘하고 나옵니다. 승부 타이밍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놈 놓고 승부로 가는 거고, 뭐 그거 한 마리만 갖고 뭐 기물을 걸겠습니까? 직전에 임승진이가 노렸던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늦발하고 페이스가 좀 빨라지니까 너무 좀 아쉬웠던 그런 결과가 나왔던 말입니다. 분명히 되는 말이고, 그 기수가 역시 아쉬움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 방을 까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 두 마리 모두가 배당판 인기도에서 좀 멀어져 있을 말이기 때문에 느낌이 좋은 아주 짭짤한 갬블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6경주인데요. 3, 4경주 박 소장과 원정일이가 정답도 마련해 주시고, 6경주에서 임승진이가 한번 1차 결정을 내버리는 그러한 승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700 연합 3등급의 9마리입니다. 박 소장입니다. 자, 5분만 마이티싱한테 일단 좋은 찬스가 또 주어졌습니다. 사실 조금 불안한 요소를 마이티싱한테 한 가지 좀 제가 갖고 있기는 한데, 나머지 마필들도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뭐 주행 자체가 완벽하고 뭐 기록만 조금 쳐진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승급 마필들 상대로 또 이제 다비드 기수의 7번 정도 상대로 이제 안토니오가 전기만 잘 풀어나가면은 아주 좋은 기록으로 뭐 5마신 7마신 이렇게까지 벌지는 못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리워드 하이는 또 안토니오가 잘 아는 말이고 타봤던 말이고 해서 5번만 마이티싱과 안토니오의 좋은 호흡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일. 네, 스톱네이비실이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왜 이렇게 바람이 불죠? 뭔 바람이 불어요? 태갈이래요. 근데 그래서 아니, 승급전이고 1700인데 그랬더니 뭐 뭐 막권을 사야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바람 부는 말은 별로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지 않아서 뭐 현장에서 이제 이번 5번이 대길입니다. 이번 5번이 대길인데 좀 잠깐 언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7번마 리워드 하이 조교 탄력만 볼게요.
지난번에는 조교를 해놓고 있다가 마무리 조교 때 조금 안 좋았어요. 좀 가볍게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그런 가닥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뭐 다비드가 잡고 칼을 갈아야 되는데 뭐 마무리 조교까지 정말 시원시원하게 좀 뽑아 놓고 있더라고요. 조교 탄력감으로 봐서는 이번 경주 뭐 혼합 3등급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겠다. 7번 리워드 하이 말씀드립니다. 자, 임승진이는 바람잡이 불안한 인기 만마리를 좀 찍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것만 화강입니다. 이게 안 팔릴려나요? 아무튼 저는 임승진이는 최근에 이 말을 11월달, 12월달에 박태종이가 연속 3착을 될 때 강하게 노렸던 말이라서 아마도 인기말로 팔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난번에 못 뛰었어도 편성이 또 이 모양이 있다고 해서. 근데 최근에는 말이 좋아서 제가 노렸어요. 말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노렸던 거고 이번에는 말이 안 좋아요. 그래서 8주 만에 나오는 상황이고 아마도 팔릴 말이겠죠? 팔리겠죠? 예, 뭐 나머지 3마리 팔리고 나서 팔릴 게 없어서라도 팔리죠. 우리 박 수장이 또 이런 인기도는 또 정확하게 매사기 있게 짚어내더라고요. 그번 화강은 이번에는 안 봐도 된 상황, 말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번 화강을 완전히 잘라드리는 쪽으로 해서 칠경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고요. 1200입니다. 4등급 경주 10마리입니다. 이번에는 박소장 됐습니다. 누가 선입이 될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지는 왁구입니다. 5번 해우도 어쨌든 시원시원하게 앞에 나가고 있고 무사는 뭐 원래 자체가 말이 물고 튀어요. 그래서 끄는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가는 선행은 좋지만은 중반에 건드리는 놈이 없어야 최근 2경주처럼 그냥 이쁘게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는데 자막 자체로는 뭐 5번 있고 여기 또 9번 있고 10번 있고 뭐 8번도 있고 그럼 따라가는 마필 그러니까 따라가도 선행을 만약에 못 받고 뒤로 쳐줬어도 끝까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마필은 저는 5번만 해우가 그래도 제일 낫다고 봐요. 오히려 김효준 기수가 막 밀어서 지난번에도 박병은이가 막 초반에 밀어서 선행 가려고 그러는데 시원시원하게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좀 걱정스러웠는데 어쨌든 편성이 그래서 대가리 오더군요. 요 정도 편성이라면 좀 우아하게 힘한 배를 통해서 좀 선입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또 연속 입상 연속 우승을 이어나가 봄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될 법한 순위를 매겨보면 5번을 저는 1순위로 꼽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번이 7번을 보내준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7번이 5보다 빠르다고 생각해요? 7번이 튀어나갔을 경우에 그 정도는 이제 아무래도 김효준 기수한테 만약에 이제 그 임기원이가 먼저 튀어나가면 굳이 막 자리 안 내주려고 밀지 말아라. 그런 정도의 작전까지는 감안할 것 같아요. 선행 못 가면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흙 맞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7이 보내주면 너무 빠르니까 바로 바깥으로 빼면 되지. 완전 이거는 이제 57이 선행이잖아요. 57이 선행인데 제가 이 경주를 탁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김효정이는 신인이잖아요. 그 임기원 기수는 뭐 신인 뭐 축에는 속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는 기수입니다. 근데 김효정 기수도 최근에 이제 감량바를 타면서 기세가 좀 등등하고 임기현 기수도 이거 무사 때문에 지난 12월 24일 날 경주 그 대상 경주에서 개망신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의 명령하고 따블이 돼가지고 무사를 좀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두 명 다 그러니까 말 말고 기수만 봤을 때 두 명 다 용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나는 선행을 가야겠다라고 욕심을 부릴 상황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레이스를 좀 쭉 보면서 8번 미래등불이 그냥 주워 먹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뭐 따라가서도 걸음을 보였던 애고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충분히 있었던 애인데 이제 휴양을 갔다 와서의 어떤 모습 변화된 모습들을 뭐 기대해 준다라면 8번 미래등불이 5가 가던 7이 가던 보내놓고 뭐 발주 기본적으로 되니까 뭐 선입권에서 그냥 가만히 따라가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올라오는 거고
안 죽으면 그냥 3착 정도 갖다 대는 뭐 그런 분위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그냥 분위기 자체, 기수들의 안쪽 분위기 자체를 조금 분석 아닌 분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래요.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이번 경주를 지금 좀 시간을 길게 잡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냐면은 이번 해우는 흙 맞으면 못 뛰어요. 못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물론 말들이 이제 계속 그러진 않겠죠. 또 그리고 7번 무사는 바깥으로 빠가시게 하는 악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해우는 흙 안 맞으려면 앞에 가야 되는 거고, 또 무사는 빠가시게 하는 악벽을 잡으려면 또 외곽을 갖다 붙이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두 마리의 선행 파킹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게 역시 좀 고개가 좀 끄덕끄덕지고요. 6번 기동대장은 지난번에 거세하고 나와서 바로 갖다 꽂아버렸는데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덜덜한 5등급 편성이었기 때문에 이번이 진짜 검증 무대가 되지 않나 싶고, 10번 통일대로도 좀 말 자체가 좀 짧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역시도 8번 미래등불이 지난번에 이제 뼈조각 제거 수술하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3등을 하고 이제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정상 주기로 맞으면서 말이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 역시도 8번 미래등불 쪽이 조금 좀 쏠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300이고요. 4등급 안말, 4등급 안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이제 같이 뛰었던 애들이 3마리가 정도 보입니다. 안쪽에 1번 와와 여장부, 그리고 좋은 걸음 보여줬던 8번 이글삭스, 뭐 선행 가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11 당당한 여걸이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경주네요. 아마 현장 가면 8번 이글삭스가 승급전 바로 통하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강한 인기를 좀 모아줄 것 같습니다.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뭐 4일을 걸쳐서 쭉쭉 놔주는데 6조 마방을 20조 스타일로 안유리 기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현장 충마입니다. 자, 오브 메인을 가져가는 이유는요, 이글삭스가 이번에는 부러진다라고 봅니다. 부러지는 요인은 딱 한 가지예요. 이글삭스가 직전에 거의 똑같은 편성, 와와 여장부가 11번 당당한 여걸이 쏘고 나가는 편성에서 직전처럼 똑같이 외곽 2선 내지 3선을 타면 또 오는 거 아니냐. 똑같은 전개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오는 놈. 준비가 돼서 이번에는 직전에 페인을 만회하겠다라는 놈을 중심 잡고 들어갈게요. 8번 이글삭스는 원정일이 딱 걸쳐만 놓을게요. 걸쳐만 놓겠습니다. 확실한 원틀의 막권은 1번, 8번, 11번 중에는 중심이 있고, 후차권 원틀 막권은 이 언급되어 있는 말 중에는 없다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메인 오브 메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원정일이가 준비한 전목조 시즌4 전마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원정일이와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800이 2등급 경주고요. 모두 9마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 경마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또 한 방 때려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지간하면은 좀 인정을 하고 갈 말이 있죠. 바로 3번마 싱그러운 검입니다. 자, 레이팅이 80점 꽉 찼네요. 여기서 2등만 해도 1군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칼을 갈고 나섭니다. 그 집에 월요일날 빅토아루가 한번 샹 놔줬고, 또 그 집에 조교 제일 잘하는 오야벨트 예전에 기수 출신이 또 준비 잘 해놨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싱그러운 검은 임승진 역시도 웬만하면 인정할 참이고요. 자, 이번 10경주를 이제 방송 메인 중에 메인으로 준비한 이유는 싱그러운 검에 붙여서 조금 오버하자면은 싱그러운 검조차도 한번 이겨버릴 수 있는 노림수 하나짜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쪽으로 단통 승부인데요. 지난번에 싱그러운 검하고 같이 뛰었던 1번 소중한 만남이라든가 3번 대일신화, 6번 체이징 달라스, 8번 좋은 인연 이런 애들이 나름대로는 의욕을 지금 보이고는 있어요. 한 마리는 레이팅이 꽉 차서 꼬맹이를 태웠다. 또 한 마리는 최근에 뒤가 안 좋았는데 그쪽이 좀 좋아졌다. 또 상태는 유지하고 있다. 이런저런 내용들인데 저는 내용 이전에 말 자체 능력 사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에서 단연 앞서 있는 말 한 마리가 지금 이 편상에 나와 있고 언급드렸던 말 중에는 없습니다. 완전한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직전에 철저하게 걸음을 아껴놓은 말입니다. 그 아껴놓은 폭발력도 있는 말이고 이번에 쏠려고 아주 작전 칼을 갈더라고요. 그래서 3번 싱그러운 검이 제일 나은데요. 일단 싱그러운 검에 붙여서 한 방 시원한 승부, 단통 승부를 준비했고 또 욕심까지 내자면은 싱그러운 검을 2등으로 밀어버리면서 역상이라고 말하죠. 역상이 내주는 짭짤한 배당까지도 체포할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를 방송 메인 오브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놨고 또 현장에서의 승부 의지 파악은 필수입니다. 워낙에 또 좀 그런 게 있는 집이고 또 그런 게 있는 등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확실하게 실수 없게끔 메이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한구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200에 3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마무리 승부이자 토요일마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들어보겠고 원정일의 포인트 듣습니다. 네, 일단은 선행마하고 추임마가 조금 정리가 좀 잘 되는 그런 경주 같아요. 그래서 전기가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이제 29조를 이제 처음 조 이적을 해가지고 이제 마방에서는 아직은 좀 잘 모르겠다. 현장 체중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청운시대를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조재로 기수가 마무리 조교를 하는데 잘 해놨어요. 말이 좀 살아있다는 느낌, 통통 튀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휴양을 가기 전에 50조에서 이적을 하기 전에 상당한 좀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던 애입니다. 이적 이후에 체중이 조금 불어서 나오는데 3번 청운시대 29조 마방에서의 어떤 그 정확한 내용은 최근 2주 동안의 성적을 보시면 알 겁니다. 놓고 때리냐 빼냐 3번 청운시대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월요일 새벽조교 때 홀딱 반해버린 말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새벽조교장에 안개가 쫙 꼈죠. 아우 거의 안 보였어요. 그 안개가 쫙 낀 가운데 한 마리가 쫙 저쪽에서 오더라고요. 기가 막힌 자옥새로. 그게 바로 10번마 원더라이트입니다. 말이 진짜 근래들어서 가장 좋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문정균이가 말을 못하네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성적을 보니까 1등을 417번이나 했고 2등을 486번이나 했네요. 예. 이 문정균이 몇 개예요? 18기? 18기죠. 예. 18기? 많이 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주는 모습은 원더라이트를 제가 본 이래 최고다 해서 문정균이라도 저는 원더라이트 추천하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오브 메인 개인적으로 마무리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의 포인트 출사표 듣겠습니다. 네. 그 3번마 청운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적 자체가 말해주듯이 기본기가 아주 탄탄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됐었던 마필입니다. 이제 다리가 문제가 생기면서 골편 제거 수술을 하고 좀 긴 세월을 또 보냈는데 이 주행 심사 받고 나서 다시 또 똑같은 다리에 관절염이 발생을 해서 마무리 조교를 좀 시원하게 해주진 못했다라는 거. 그러나 조교가 약하다라는 것이 입상 못한다, 안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조심조심 한번 뛰고 말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상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성우시대가 여기서 마음을 먹으면은 선에도 나갈 수가 있어요. 아주 빠른 말은 없습니다. 1번, 9번, 11번 정도가 선두권 후보인데 충분히 청우시대가 초반에 힘을 쓰면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청우시대가 아직까지 100% 완벽한 준비 상태로 지금 이번 11경주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정쩡하게 따라가다가 뭐 온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만 청우시대는 원정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현장 상태를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저는 또 나름대로의 안테나를 돌려서 내용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선두권 자체가 빠른 말이 딱 한 마리가 있는 경주가 아니고 좀 어설픈 앞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마필 가운데서 저는 놓고 승부를 걸 것인데 이게 발이 느려 터진 취만은 아닙니다. 불안하죠. 마지막 경주에 완전 바닥에 누워있는 말 놓고 때리면 좀 불안합니다. 근데 그 말이 급하면 또 서두를 수 있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원래 선행 가다가 또 깨졌던 적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해봤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요 정도 편성, 진짜 센 말은 없습니다. 요 정도 편성이면은 거리 딱 맞춰가지고 중위권 따라 붙어서 멋진 직선 승부를 펼쳐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놈 놓고 좀 시원하게 마무리 승부 적중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10번만 원더라이트 아닌가요? 아무튼 뭐 비슷한 말 한 두 마리 있죠. 취임말. 아 그래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노트북에 제가 이제 복귀 자료가 싹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님 말하면서 보는데 참 열심히 하세요. 예, 그래서 뭐 산행 가서 죽었던 적도 있고 또 스피드가 별로 없는 취임만은 아니고 뭐 이렇게 지금 싹 원더라이트가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건 뭐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경주 박수영이 준비한 방송 메인 중에 메인이자 또 개인적으로 토요일 말을 깔끔하게 마무리해버릴 수 있는 마무리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원더라이트를 할지라도 뭐 단승시 살 겁니까? 연승시 살 겁니까? 때려 붙일 수 있는 왁구가 딱 짜져 있는 마무리 막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마무리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3월 31일 토요일 경마 마치겠고요. 저희들은 또 일요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